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백근곤, 박혜연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에서는 26년 만에 돼지 콜레라가 또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들어있는 예를 들어서 중국 순대, 중국 만두, 소세지 같은 축산물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돼지 전염병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농식품부가 지난 7일 당진에서요, 이 전염병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상 방역 훈련을 실시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전염병 선제 조치하고요, 유기적인 협조 체제 강화해서 아무런 문제 생기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 가락동 365 주목할 농산물은 대파와 멜론이고요. 추석 수급 중점 관리 품목인 무를 집중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의 경매 시황부터 확인하시죠.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반입량부터 살펴봐야겠죠? 네, 오늘 들어온 물량입니다. 과일 2,223톤, 과일과채 1,206톤, 일반 채소 5,504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많이 들어온 건데요. 2,399톤 더 증가한 물량입니다. 당근 반입 물량 보시죠. 242.4톤 들어왔고요. 전일 44.9톤 들어왔었습니다. 네, 전일보다 오늘 197.5톤 더 증가한 물량입니다. 당근 20kg 상품 평균가 68,842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7만 원, 최저가는 5만 5천 원의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 평균가는 6만 원대고요. 전일은 6만 6천 원이었습니다. 전일보다 오늘 시세가 좀 좋지 못합니다. 5,158원 하락한 가격 6만 842원에 거래됐습니다. 당근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9월 5일 5만 5천 원대 시세를 형성했고요. 그 후로 상승세 나타내면서 9월 7일에는 6만 6천 원대까지 올랐었습니다. 그 후로 가격 비슷하게 유지하다가요. 오늘은 하락세네요. 6만 842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품목은 깻잎입니다. 50.16톤 들어왔고요. 전일은 45톤이었습니다. 전일보다 오늘 5.154톤 더 증가했습니다. 깻잎 백속 상품 평균가는 33,679원, 최고가는 43,000원, 최저가는 31,500원이었습니다. 네, 전일 36,000원대의 시세를 형성했었는데요. 오늘 좀 떨어졌습니다. 2,841원 하락한 가격 33,679원에 낙찰됐습니다. 깻잎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역시나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9월 7일 37,489원을 기록하면서요. 최근 7일 동안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조금씩 하락하면서 오늘은 33,000원대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양파 살펴보겠습니다. 913.6톤 들어왔고요. 전일은 747.2톤 들어왔었습니다. 역시나 많은 물량입니다. 166.4톤 더 증가한 물량이 반입됐습니다. 양파 20kg 상품 평균가는 14,868원, 최고가는 17,300원, 최저가는 11,85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 평균가 14,868원이고요. 전일은 16,252원이었습니다. 1,384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양파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7일 18,400원을 기록했었고요. 그 후로 하락세 나타내면서 오늘은 17,300원에 낙찰된 모습입니다. 네, 이번엔 최근 30일 동안 평균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3일 1,309원을 기록했었고요. 그 후로 상승세 나타내면서 8월 27일 15,000원대까지 상승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하락세를 보였다가요. 다시 상승세 나타냈죠. 하지만 오늘 조금 빠졌네요. 14,000원대에 거래됐습니다. 산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양파입니다. 전남 무안군 8,307원, 전북 익산시가 11,288원, 경북 구미시가 15,127원에 거래됐습니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이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을까요? 최고가 중에서는 구미시가 가장 높은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17,700원의 시세를 형성했고요. 평균가도 역시나 구미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15,12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호박 살펴보겠습니다. 266톤 들어왔고요. 전일 209.3톤 들어왔었습니다. 전일보다 오늘 역시나 많은 물량 들어왔네요. 56.74톤 더 증가한 물량입니다. 주키니 호박 10kg 상품 평균가 43,274원이고요. 최고가는 46,000원, 최저가는 4만 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평균가가 43,274원인데요. 전일보다 시세가 조금 좋네요. 180원 상승한 가격 43,274원에 낙찰됐습니다. 주키니 호박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보겠습니다. 9월 6일 35,000원으로요. 최근 7일 동안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 최저가를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9월 7일 이후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46,000원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30일 평균가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8월 27일 8,083원을 기록하면서요. 최저가를 기록했고요. 그 후로 생승세를 나타냈었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9월 3일부터 9월 10일 급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43,274원에 거래됐죠. 출하 여건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지별입니다. 주키니 호박이고요. 강원 홍천군이 38,892원. 강원 춘천시가 32,389원, 강원 인제군이 36,03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5만 원에 낙찰됐고요. 평균가도 역시 홍천군이 가장 높았죠. 38,892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오늘의 채소죠. 대파 경매 시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파 반입 물량 347톤 들어왔습니다. 전일은 362톤 들어왔었는데요. 전일보다 오늘 15톤 정도 적게 들어왔습니다. 대파 1kg 상품 평균가는 2,948원, 최고가는 3,260원, 최저가는 2,730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일 평균가가 2,727원이었는데요. 전일보다 오늘 221원 상승하면서 2,948원에 낙찰됐습니다. 대파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비교해보겠습니다. 9월 5일 3,980원을 기록하면서 최근 7일 동안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었고요. 하지만 그 후로 하락세 나타내면서 9월 7일 2,970원대까지 빠졌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후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3,260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8월 17일 1,707원에 거래가 됐었고요. 그 후로 상승세 계속해서 나타내다가 8월 30일부터 9월 3일 가격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상승하면서 2,948원에 거래됐습니다. 산지별로도 보죠. 대파입니다. 강원 평창군 2,938원, 강원 철원군이 2,489원, 경기 안성시가 2,16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는 역시 평창군이었습니다. 3,31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은 지역도 역시나 평창군 2,93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작황 상태가 좋지 못한 대파의 경매 시황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은 또 어떤 분위기인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 1호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7시 9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정말 트럭마다 전국에서 올라온 대파들로 지금 가득 들어차 있고요. 말 그대로 대한민국 최초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대파 경매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생생한 경매 상황을 전해드릴 텐데요. 경매사님부터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와, 아니 지금 경매가 지금 시작된 거죠, 바로? 네, 예. 그렇습니다. 언제 7시에 시작이죠? 시작했습니다. 7시. 와, 전국에 있는 대파가 지금 이곳 가락동으로 지금 다 몰려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 좀 들고 오신 거 대파를요? 예, 대파입니다. 아, 저 주시는 거예요? 예, 선물입니다. 꽃다발을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긴 하지만요. 예. 너무 무거워서 제가 들어주세요. 예, 제가 일단 맡아주세요. 예. 와, 엄청난 대파예요. 정말 조금만 더 크면 저만해질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경매가 한참 진행 중인데 우리 경매사님은 어떻게 나오셨어요? 예. 아이고, 생생한 정보를 소비자하고 생산자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잠시 경매를 중단하고 나왔습니다. 역시 멋쟁이. 예, 대단한 대파
대파. 네, 좋습니다. 경매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예, 예. 오늘 경매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전체적인 물량은 오늘 15% 내지 20% 늘어난 상태고요. 시세는 2,100원에서 2,700원 정도로 형성되고 있어 전년 대비 한 15% 20% 하락한 상태입니다. 하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제 눈에 생생하게 좀 경매 상황을 보고 네. 있기 때문에 꽤 많은 지금 반영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물량이 많은 만큼 가격은 약간 지금 약세로 예, 수요 들어서- 공급에 의해 가지고 반입 물량이 많기 때문에 오늘 시세 약세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반입 물량 좀 더 좀 꼼꼼히 체크를 해볼게요. 네. 예. 전체 어제 시장에 들어온 물량은 한 200, 220톤, 오늘은 250톤으로 한 30톤 내 40톤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제 경매가 한창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고가 있나 하고 둘러봐도 지금 재고가 눈에 안 보여요. 네. 예, 재고가 지금 없는 상황이죠. 재고 물량은 없지만은 당일날 오늘 반입 물량이 많기 때문에 시세가 약세로 형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출 상황까지 좀 짚어주세요. 네. 전체적으로 지방에 전체적으로 물량들이 적기 때문에 지방으로 물량이 많이 내려온 상태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은 상당히 강세관계로 시세를 좀 덜 묻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냥 묵직한 대파를 안고 오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우리 중도메인들의 사랑을 받는 대파여야 되잖아요. 네. 어떤 좀 특징들을 좀 갖고 있는지 지금 요거 들고 계신데 보고 한번 짚어주세요. 네. 이 뿌리 부분이 하얗게 잘 녹은 상태고 이 대가 흰 대가 많이 형성된 상태에서 전체 입은 푸른색을 띠고 끝에 탄 부분이 없고 깨끗하게 나와야 훌륭한 대파와 상품성이 좋은 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렇게 좀 큼직큼직하고 길면 예, 길수록 맞습니다. 좋은 거예요? 예, 예. 대가 대공이 굵고 튼실하면서도 흰 대가 많이 나온 대파가 상당히 상품성이 우수한 대파입니다. 네. 사실 좀 대파 같은 경우에는 좀 약한 농산물이다 보니까 바람에 쉬스러질 수 있고요. 또 온도 변화에 또 급격히 또 반응을 할 것 같거든요. 가장 중요한 좀 출하 시에 어떤 점을 우리가 꼼꼼히 좀 체크를 해야 될까요? 예, 네. 작업할 때 전체적으로 굵은 대파하고 잔대파를 확실하게 구분해 주시고 끝이 안 타게끔 농사 지실 때 끝이 안 타게끔 병충해 방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게 시세를 높은 시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자, 끝으로 지금 막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다 예, 이건요? 팔려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죠. 다 팔린 거예요? 예, 와. 나가는 안녕히 가세요. 네. 지금 막 이제 팔려서 경매 끝나서 지금 나가는 트럭까지 예, 예. 굉장히 분주한 모습인데요. 끝으로 이제 이번 대파 가격까지 좀 전망을 해주세요. 네. 예, 올여름 폭염과 늦게 찾아온 폭우로 전체적으로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있는 관계로 시세는 추석 전후로 해서도 아주 강세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하루 반영량에 따라 시세는 등락폭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한 25%에서 30% 강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좀 강세란 좀 반가운 소식까지 좀 전해주셨고요. 사실 올 한 해만큼 뭐 대파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모든 농산물이 다 힘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네, 좀 안정화로 좀 돌아서야만이 우리 농가가 활짝 웃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대파에 대한 소식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거는 저 주신 거죠? 대박, 예. 대박, 네. 대파. 예, 알겠습니다. 아니, 가세요, 이제. 예, 예, 감사합니다. 가세요. 네, 이상 가락동에서요, 지금 생생한 경매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 대파된 경매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선별이라고 합니다. 좀 굵은 건 굵은 건대로, 또 작은 건 작은 건대로 잘 포장해 주신다면 제값을 잘 받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 가락동에서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대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채소에 대해서 농업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품목연합부 김정호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대파를 심었는데 쪽파를 수확했다 뭐 이런 쪽파.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네, 예. 아무래도 뭐 작황 상태가 좋지 않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반입 물량에도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예, 대파 가락수장 반입량은 일평균 8월 달에 232톤으로 네. 전년보다 7%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9월 들어서 285톤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9월 들어서면서 대파 가격 좀 안정세를 찾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네요. 반입량은 안정세를 찾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 가격은 어떤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오늘자 9월 10일자 상품 가격은 2,948원인데요. 이는 작년 9월 1,764원보다 67% 높은 가격입니다. 지금 뭐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좀 영향을 준 걸까요?
근본적으로 이제 여름 대파를 재배하고 있던 7, 8월에 폭염과 가뭄의 영향, 호우의 영향이 좀 많았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약간 비가 오다 가다 하다 보니까 출하 작업도 지연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주산지가 다 비슷한 상황이고 네. 잎마름병이나 뿌리 응애병 등의 병에도 좀 많이 오.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방금 언급해 주신 대로 병충해도 있었고요. 폭염으로 인해서 대파 생육 상황이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재 웃을 수가 없는 이 맞아요. 대파 농가의 상황은 어떤지 전화 연결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여보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예, 안성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황태주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여름 이 폭염 때문에 대파 농사에 좀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예. 어, 네, 폭염, 네. 폭염 때문에, 정상적인 생육이 안 되고, 오히려 크던 파가 이제 줄어붙어 가고, 무름병이 많이 발생을 해서, 네. 아주 농작물이 피해가 많았습니다. 아, 무름병. 아니, 저희가 이제 비도 좀 오지가 않았잖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밭 상황을 한번 보고 있는데 이 예. 이파리들이 지금 좀 힘을 좀 잃은 듯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예, 다 말라갖고, 예. 무게도 안 나가고요. 네. 정상적으로 한 평에 뭐 13던, 15던 나와야 되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는 한 6단, 5단, 6단 요런 정도로 뭐 수확이 되고 있어요. 수확량이 그렇군요. 많이 줄었죠. 그렇군요. 어. 아니 이렇게 버려지는 파가 많다 보니까 뭐 좀 출하 작업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어려움이 손- 있습니까? 예. 손이 많이 가고 그러니까 출하 작업비가 상승하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이제 단위 면적당 저기 수확량이 안 나오니까 수확량이 안 나오니까 이제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예,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가격은 올랐어도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구조죠. 그렇군요. 지금 또 이렇게 힘들게 출하한 대파요. 가격은 좀 잘 받으셔야 할 텐데 가격은 좀 어떻게 받고 계신가요? 지금 한 2,000원에서 2,5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네. 음. 이제 그 정도면은 평균보다 좀 높을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좀 농가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일단 전화 연결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수익이 생산비보다 적다. 그러니까 네. 적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김정호 팀장과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에 대파 출하 면적이 일단 어떻게 되는지부터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한 4월 달이 보통 고랭지 대파의 정식 기간인데요. 이때 네. 가격이 좋지 않아서 출하 면적이 약 3%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보통 전년도나 올해 가격이 상승하면 또 이 정식 면적이 증가하면서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대파 경우는 좀 어떻게 될까요? 올해 또 이제 지금 가격이 좋으니까 고랭지 대파 내년에 3, 4월에 들어갈 때는 네. 좀 많이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대파가 여름 대파가 있고 겨울 대파가 있는데 겨울 대파는 보통 11월부터 출하를 하거든요. 예. 네. 그때 재배 면적은 작년보다 약 조금 올라갔다고 하니까 11월부터는 가격은 정상화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 좀 중국산 대파가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계속해서 국산 대파 농가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그쵸.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이 수입산 대파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수입산은 좀 어떻습니까? 이게 수입산이라는 대파는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 가격과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올해 3, 4월에 대파 가격이 좀 낮으니까 네. 그 수입 물량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반대로 지금 대파 가격이 좋으니까 수입 물량이 앞으로 좀 늘어날 것 같거든요. 이제 굳이 이제 그 가격까지 말씀을 드리면 네네. 8월 달 그 신선 대파 수입 물량이 그 중국산 대파 가격도 올라가고 또한 이제 그 전년보다도 약 16% 정도 물량은 줄었습니다. 근데 예. 가격은 14% 올라가서 그때 평균 단가가 이제 킬로그램당 0.57달러 정도 되는데요. 네. 이 가격은 이제 도매 시장으로 출하한다면 약 940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또 이건 어떻습니까? 10월부터 대파 하차 거래를 시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어떻게 진행될지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그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대파의 하차 경매를 네. 10월부터 그렇죠. 10월부터 정상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출하자는
비닐이나 그 박스를 통해서 이제 출하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농가에서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포장비라든지 유통 비용은 좀 늘어나니까 농가 경영비는 부담이 될 것이고요. 네. 또 가락시장 가서 포장된 중국산이랑 경쟁해야 되니까 그 또한 부담일 것입니다. 반대로 얻는 효과도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상품 수준에 맞는 포장이 시작이 되니까 이에 따른 가격 인상도 일부 가능할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운송 수단이나 이 물류 쪽은 상당히 효율화가 진행될 것이고요. 또 가락시장 입장에서 보면 일단 깨끗해지고 그다음에 그 쓰레기 같은 게 줄어들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참 이 하차 거래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쪼록 좀 무리 없이 잘 시행됐으면 그러길 좋겠네요. 바라겠습니다. 네, 네. 팀장님, 그럼 이 대파 앞으로의 가격도 참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말씀드린 대로 출하 산지는 조금 출하량은 좀 부족한 상태이고 또 이제 추석까지 맞물려서 수요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9월 가격은 상품 기준으로 한 2,600원 선은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좀 날씨로 인한 피해 없이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쪽파가 아니라 대파로 잘 또 수확이 돼서 좀 농가들이 제값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과일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9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거래된 농산물들 중에서 과일 거래는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토마토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178.7톤이고요. 전일은 169.7톤 들어왔습니다. 전일에 비해서 8.964톤 증가한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대추 방울토마토 3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7,588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일 평균가가 16,466원이었는데요. 전일에 비해서 1,122원 상승했습니다. 최근 7일 최고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9월 7일 때 24,000원을 기록하고 있었고요. 이 가격대가 약 4,000원 정도 빠졌습니다. 오늘은 2만 원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최고가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평균가입니다. 최근 30일을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숙 토마토와 마찬가지로 대추 방울토마토도 이 9월 들어서면서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3일에 19,000원대를 기록했고요. 약간 빠지긴 했습니다만 높은 17,500원대에 거래된 모습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품목입니다. 배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 276톤이고요. 전일 총계가 90톤, 전일에 비해서 186톤 증가한 반입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배 신고 15kg 상품 평균가는 38,576원입니다. 전일 평균가가 34,682원이었고요. 전일에 비해서 3,894원 상승했습니다. 최근 7일 최고가를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9월 4일 때 7만 원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이 9월 5일 이후에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9월 7일 때 37,000원대를 기록했고요. 이 최고가에서 약 만 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47,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최고가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평균가입니다. 8월 22일에 24,000원대로 최근 30일 중에서 가장 낮은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격대가 8월 30일까지 이어지다가 역시나 9월 들어서면서 가격 상승했고요. 오늘은 38,576원의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품목입니다. 사과 홍로입니다. 5kg 상품 평균가는 49,947원, 전일 평균가가 40,196원, 전일에 비해서 751원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복숭아 엘버트입니다. 4.5kg 상품 평균가는 38,755원이고요. 전일 평균가가 29,790원, 전일에 비해서 1,085원 상승했습니다. 38,755원. 이어서 왕의 열매라고 불리는 아로니아입니다. 4kg 상품 평균가는 8,947원이고요. 전일 평균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전일에 비해서 947원 상승한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과일입니다. 최근에는 해외로 수출이 되고 있는 이 멜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멜론 반입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반입 물량입니다. 107톤 들어왔고요. 전일 총계는 109톤, 전일에 비해서 2톤 정도 하락한 반입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가격입니다. 머스크멜론 8kg 특품, 평균가는 23,512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일 평균가가 26,886원이었는데요. 전일에 비해서 3,374원 하락한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7일 평균가입니다. 이 9월 7일 때 21,000원대까지 최근 7일 중 평균가 중에 가장 낮은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9월 8일에 26,886원을 기록했고요. 약간 떨어지면서 오늘은 23,512원의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최근 30일을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8월 13일 때 한창 무더웠을 때는 32,147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격대가 큰 변화는 없었고요. 그대로 좀 유지가 됐고 오늘은 좀 떨어지면서 23,500원대 평균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산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충남 부여군 14,726원, 전북 고창군 16,741원, 충북 음성군 12,414원, 전체 산지별입니다. 진천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3만 원을 기록했고요. 고창군이 평균가에서 가장 높은 16,741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연결해서 현장 경매 상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1호 팜캐스터 이경화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가락동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이곳 가락동으로 꽤 많은 과일들이 지금 쏙쏙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부터는 달콤한 향의 요 메론 소식부터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와, 아니 지금 어디서 지금 출발하신 거예요? 공주 정한요. 공주 정한. 네. 네, 선생님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 8시요. 8시에 지금 산지에서 따끈따끈한 메론이네요. 바로 올라온.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공주에서 올라온 메론이 지금 이렇게 딱 보이고요. 그렇다면 정확한 메론에 대한 경매 상황 꼼꼼히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경매사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뒤에 보이는 게 공주 정환에서 예, 메론이 지금 올라왔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좀 어느 곳에서 지금 출하가 되고 있나요, 메론이? 지금 부여 쪽 굿뚜레 메론하고요. 그리고 그 K 메론 그리고 음성 쪽에서도 메론 많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이 공주 메론이 좀 차지하는 비율이 좀 큰가요? 반입량이? 지금 현재로서는 반영 많지 않고요. 한 하루에 200에서 300개 정도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좀 더 꼼꼼히 메론에 대한 경매 상황을 짚어봐야 될 텐데요. 오늘 이제 경매가 새벽 4시 반에 끝난 거 맞죠? 네. 예. 그 잠을 좀 못 주무셨다고 하는데 저희는 항상 새벽 근무니까 잠잘 네. 시간 없습니다. 잠을 언제 자요, 그럼? 저희 한 오후 5시나 돼야지 잘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지금 여러분에게 생생한 경매 상황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건데요. 경매 상황 좀 꼼꼼히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매 상황은 전주보다 물량 좀 감소해가지고 시세는 조금 오른 편이고요. 오늘 대략 한 3,000박스 정도 입고가 됐고요. 전주보다 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상승한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사실 이제 주말장 끝나고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반입 물량이 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네네. 가격이 조금 떨어지기 마련인데 좀 반대 현상이에요. 이유가 있나요? 네, 저번 주 내내 가격이 많이 좀 하락세였어요. 그래서 일부 출하처에서는 이 중 후반으로 작업을 좀 미뤄가지고 이제 그 물량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주보다 물량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시세는 좀 오르게 됐습니다. 네. 사실 멜론 하면은요, 저는요 생일 때 좀 먹었던 과일이었는데 경매사님은요? 예. 저는 못 먹어봤어요. 생일 때도 못 드셨구나. 예. 네. 우리 못 먹었던 귀한 과일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누구나 사랑하는 대중적인 과일이 됐거든요. 어떻게 네. 좀 소비가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죠, 요즘요? 네, 요즘 이 시세 자체가 워낙에 좀 낮아가지고 이제 판매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도 더군다나 이제 다음 명절 앞두고 이제 메론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제 사과나 배 작황이 좀 안 좋다는 얘기 때문에 물량이 좀 줄어들 거 예상하고 이제 고단가 형성할 거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비싼 것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고 또 인기 있는 그런 메론 쪽으로 이제 중도매인들도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계속 중도매인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말 그대로 그분들의 좀 사랑을 받아야만이 우리 메론이 제값을 잘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예. 선호하는 메론이 있죠. 뒤에 지금 보면은 메론들이 있는데 하나 좀 보고서 네. 짚어주세요. 예. 그분들이 좀 좋아하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냥 봐도 너무나 큼직큼직하고요. 와, 아니 잘 모르는 제가 봐도요. 너무나 먹은직스럽고요. 네, 예,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꼭지 부분일 것 같은데 한번 네. 보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기본적으로 네트는 잘 나와야 되고요. 촘촘하게 그리고 굵게 그리고 지금 중도맨들이 선호하는 건 꼭지를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꼭지가 굵고 싱싱해야지 오래갑니다. 지금 이제 명절 선물 세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매를 하고도 당일 소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재고가 쌓일 수도 있고 그 산지 소비지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고 다 추구를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지가 신선하고 두꺼워야지 뭐 단 하루가 더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 중도맨들 그런 거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꼭지 이쪽 밑 배꼽 쪽을 눌러보면은 네. 당도가 좋을수록 이제 많이 물러서 많이 들어가는데 아, 이게 말캉말캉 해야 돼요? 말캉말캉. 그래야 당도가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유통 과정을 생각한다면은 눌렀을 때 너무 들어가지 않고 약 1mm에서 2mm 정도 들어가야지 저희가 유통하는
과정에서 또 숙성도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가 딱 눌렀을 때 1에서 2분 정도 들어가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좀 뭐 좋은 품질 그냥 딱 한눈으로 봐도 너무나 좋은 메론이라는 게 가장 보이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신선도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꼭지를 잘 보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향후 이제 메론에 대한 가격까지 좀 전망을 해주시죠. 네. 네, 저희가 이제 주 중반 넘어가면서 뭐 수요일, 목요일장 넘어가서 이제 시세가 좀 오를 거라 예상을 하고요. 전년도에도 기존에 한 뭐 2만 초반대 형성하다가 명절 전주에는 3만 원대까지 가격이 확 뛰었거든요. 저희 올해도 한 다음 주 정도는 이제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K 메론이나 부여 쪽 일반 뭐 출하주분들 이제 메론 정가로 선물용으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34,000에서 6,000원 정도 사입 기준 그렇게 이제 정가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는 저희가 시세 좋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마무리는 또 좋은 시세를 받을 것이라는 또 예측까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메론에 대한 경매 상황 너무나 잘 짚어주셨고요. 네, 네, 귀한 시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딱 주고 가셔도 돼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큼직큼직하고 먹음직스러운 메론 말 그대로요. 우리는 입으로 먹기 전에 눈으로 먼저 먹는다고 합니다. 특히 명절 선물은요, 이렇게 품이 좋은 제값 잘 받을 수 있는 메론으로 출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가락동에서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이경화 팜캐스터였고요.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농업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과일 멜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격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을 안 짚어볼 수가 없는데요. 지난해와 좀 비교했을 때 가격은 어떤 편인가요? 예, 지금 현재 가락동 상품 8kg가 18,829원인데요. 이건 작년보다 6% 높은 가격입니다. 그 사유는 9월 달에 있는 추석 특수로 인해서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추석 특수를 누리기 위해서는 작황 상태도 좀 좋아야 될 텐데 어느 곳에서 재배가 되고 있고 작황 상태는 어떤지도 좀 짚어주시죠. 멜론 산지는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지금 여러 군데 퍼져 있는데요. 이 생육 기간의 고온과 호우로 인해서 지금 품위는 전반적으로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도매시장에서 멜론 경매를 할 때요, 이 하절기에는 당도, 뭐 동절기에는 중량을 중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하절기에는 아무래도 물이 많은 시기다 보니까 그 수분 흡수가 많아지면 당도가 하락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고요. 동절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햇볕 일조량이 좀 부족하니까 그때는 중량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네. 두 개를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네, 근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멜론 참 접하기가 어려웠었잖아요. 맞아요. 뭐 생일 때나 먹고 이랬었는데 최근에는 좀 소비 패턴도 바뀐 것 같아요. 지금 멜론은 예전에 수입 과일로 인식이 됐었지만 이제 국산으로 대부분 대체가 돼가고 있는 중이고요. 네네. 그리고 한때 고급 과일 이미지였다가 지금은 보편적으로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소비량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얼마 전까지는 이 멜론이 수입 과일로만 맞아요. 여겨졌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국내 과일로 탈바꿈하고 있고요. 또 이 과일이 해외로까지 수출한다는 거 수출이 되고 있군요. 보셨어요? 네, 예. 네. 그래서 수출 농가와 전화 연결해봤거든요.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밀양에서 멜론 농사하는 김위진입니다. 네, 자 멜론을 좀 해외로 수출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출 시작한 지는 네네. 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3년 전부터 수출을 했습니다. 어디로 수출하세요? 처음에 일본으로 했죠. 아, 그러시군요. 자, 국산 멜론을 해외로 수출한다고 하니까 참 놀라운데요. 수출량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첫 해는 한두 컨테이너, 작년도에도 한두 컨테이너, 올해는 10컨테이너가 넘죠. 컨테이너 하나에 뭐 몇 박스나 들어가는 거예요? 800박스가 들어가니까 지금 현재 8,000박스가 한 만 박스 정도 나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8,000박스 정도. 아, 네. 그러면 특별히 우리 멜론을 좀 해외에 수출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럼요. 우리 그 해외 농산물이 우리나라 시장에 다 들어오고 있는데 예. 우리 농산물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것은 파프리카, 네. 멜론 두 가지 외에는 전혀 경쟁력 있는 상품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파프리카는 많은 시설이 필요하고 멜론은 기존 우리가 재배하고 있던 하우스에서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멜론을 선택했죠. 그렇군요. 근데 수출하게 되시면서 농가 소득에도 변화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농가도 수출은 그 동남아에서 스몰 사이즈 8kg 기준으로 육수나
5개 들어가는 거나 6개 들어가는 거를 원하는데 우리 국내 시장에서나 공판장에서는 작은 거는 가격을 쳐주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용되지 않는 것을 수출해서 달러를 가지고 온다 하라고 생각할 때 상당히 매출이나 도움이 됐죠. 자, 시간 관계상 또 다른 질문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도가 굉장히 높은 멜론 생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멜론의 품질 향상에 이 농가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일반 그 농촌진흥청의 멜론 재배 요령은 열매로부터 잎을 12장 내지 13장에서 적심하게 합니다. 그래 물을 적극적으로 기르게 하는데 저희는 멜론 하나를 따기 위해서 잎을 한 50장을 확보를 합니다. 예. 열매 위로. 오. 그러니까 강합성 많게 해서 멜론을 확실히 차별화대로 하고 그다음에 그 잎을 관리하는데 저희가 생산하는 아미노산 액비를 관주하고 연면 시비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여름 폭염과 가뭄 때문에 농가들이 참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밀양 상황은 좀 어떠셨어요? 그럼요. 이 폭염으로 굉장히 힘이 들었고 수리시설의 밀양이 아주 좋은 데라 물이 부족하고 이런 건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혼이 났죠. 그런데 이 전화 목소리 들어보니까 자부심이 넘치는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앞으로 이 포부나 좀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일반 관행 농사를 해서 네. 스몰 사이즈를 고려가지고 수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몰 사이즈가 큰 것보다 당이 떨어지겠죠. 내년부터는 수출을 하기 위한 오수, 육수를 생산하는 영농으로 해서 네. 더 맛있게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도록 저희는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국산 멜론이 해외에서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전화 네.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또 김정호 팀장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9월에 이 멜론 반입량과 가격이 어떻게 될지도 좀 전망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반입 물량은 현재 수준인 100톤 내외는 가락시장으로 꾸준히 공급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상품 기준으로 8kg가 26,000원에서 28,000원 정도를 다음 주에 탈 것 같고요. 그 추석 전주가 되면 28,000원까지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멜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집중 분석 나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농산물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집중 분석 나우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 분석할 작물은 바로 무인데요. 무 전체 반입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737.1톤 들어왔습니다. 전일은 609.9톤 들어왔는데요. 전일에 비해서 127.2톤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가격입니다. 2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23,174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일 평균가가 22,172원이었는데요. 전일에 비해서 1,002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최근 7일 평균가를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9월 4일 때 28,000원대를 기록하면서 최근 7일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좀 하락했고요. 그 가격대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오늘은 23,174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최근 7일 가격 살펴보셨고요. 범위를 넓혀서 최근 30일을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8월 22일 때, 8월 중순 때는 27,900원대까지 무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 가격이 9월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내려갔고요. 오늘은 약간 반등하면서 23,174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산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강원 평창군 26,657원에 거래됐습니다. 강원 강릉시 17,518원에 거래됐고요. 전남 나주시 15,000원. 전체 산지별입니다. 평창군이 최고가 28,800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에서도 평창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26,657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연결해서 무 경매 상황은 어떤지 이경화 팜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1호 팜캐스터 이경화 팜캐스터 나와주시죠. 오늘의 집중 작물은요, 바로 사계절 내내 우리네 밥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눈으로 바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바로 제 주변에 펼쳐진 이 수많은 박스들 보이시죠? 이 많은 박스들이 다 무라는 사실. 경매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어디 들고 계세요? 일로 오세요. 같이. 네, 지금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한 바퀴 돌았는데 와, 지금 여기 쌓여있는 것들이 정말 다 무 맞죠? 네, 맞습니다. 대략 한 어느 정도 양인가? 이 정도면요? 이 정도면 한 15,000박스 정도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15,000여 박스. 말 그대로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 있는데요. 여기 끝인가요? 가락동에 지금 쌓여있는 무가요? 지금 저희 예. 청과만 이런 매장이 2군데 있고요. 또 서울청과 동화청과 한국청과 그쪽에도 조금씩 무가 내려와 있을 겁니다. 네,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전국에 있는 모든 무가 이곳 가락동으로 다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무를 좀 튼실한 무를 좀 갖고 오셨어요. 좀 이렇게 화면으로 좀 보여주세요. 딱 봐도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의 무인데 이렇게 좀 무는 큼직큼직할수록 좀 좋은 건가요? 어때요? 예, 뭐 이렇게 예. 구가 적당하고 박스에 딱 들어갈 정도의 크기가 제일 최상의 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무. 세상에 뭐 한번 속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속을 한번 보여주세요. 속을 너무 커서 속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경매 상황을 좀 짚어볼 텐데 이렇게 많은 물량이 들어왔어요. 오늘 경매는 좀 어땠나요? 오늘은 뭐 주초장치고는 상당히 뭐 많은 양이 들어온 건 아니고 적당한 양이 들어왔고 그 이번 주부터 세일 행사, 뭐 거래처 세일 행사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소비는 좀 잘 되고 거래도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좀 어떤가요? 좀 가격을 좀 비교를 해주신다면은 지난주에 좀 비해서 경매 좀 상황 좀 어떤 편이라고 볼 수 있나요? 지난주보다는 한 5% 정도? 5% 정도 반입량이 늘었는데 그래도 한 뭐 가격대로 따지면은 그 지난주보다 한 5% 지난주 아닌 평균 한 2만 원대였는데 이번에 네. 2만 500원대. 그러니까 조금 올랐다고 볼 수 있죠. 조금 소폭 좀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무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반입 물량까지 좀 체크를 한번 해주시죠. 네. 반입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주보다는 한 5% 정도 증가했고 전년 대비로는 한 10% 정도? 그 정도 증가했고 8월달 반입량 같은 경우는 전년이나 올해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비슷한 지금 상황 좀 보합으로 좀 유지를 하고 네, 있는 건가요? 자, 제가 보기엔 정말 엄청난 양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재고가 좀 어느 정도 남았는지 정말 반출이 잘 되고 있는지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보시는 무들이 다 오늘 새로 반입된 무들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소비가 잘 돼가지고 재고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지금 팔리는 무들이에요, 그럼요? 네, 그럼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사실 이제 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흠집이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쉽게 좀 찍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출하 시에 가장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어떤 점을 가장 신경을 써야 될까요? 이제 포장은 이제 박스 포장이기 때문에 그냥 무는 딱 눈에 보기 좋아야 됩니다. 박스 포장할 때 이런 크기, 적당한 크기 무들로 10개나 9개들이 포장을 하시고 무게는 20에서 25kg 정도 준수 정도 해주시고 그리고 무들이 이렇게 생육이 좀 덜 된 무가 있어요. 그리고 네. 지금 이 무도 보시면 조금씩 이런 저 표면에 상처가 이게 있는데 좀 네네 보이네요. 예.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무들이 좋은 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좀 매끄럽게 전혀 이제 잔 구멍 없이 좀 매끄러워야 되는 거네요. 네. 자,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이제 무 가격인데 이번 주 무 가격도 어떻게 지금 내다보고 계시나요? 예. 지금 뭐 특별한 뭐 자연 재해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입이 이 정도 수준만 유지를 해준다면은 가격은 뭐 강세로 갈 것 같습니다. 강세로. 네. 크나큰 무처럼 말 그대로 강세까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또 뭐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네. 지금 뭐 특별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런 크기로 네. 잘 큰 무들을 이쁘게 포장해서 보내주시면은 네. 가격 받는 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무에 대한 집중 분석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 무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요, 말 그대로 선별인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전 이상 가락동의 무에 대한 경매 상황까지 짚어드렸습니다. 네, 또 이 무 경매 상황까지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 무구 수급 대책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의 전년 대비 반입 물량은 좀 어떤지 살펴보죠. 9월 상순 반입 물량은 일평균 652톤인데요. 이것은 전년과 비슷하고 8월보다 약 122톤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8월보다는 반입량이 늘어났다. 그러면 가격이 어떨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9월 상순 무 평균 그 상품 경락 가격이 22,825원인데요. 네. 8월 24,285원보다
약 6% 하락된 가격입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 소매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뭐 이 고랭지 무 출하량에 영향을 미친 거겠죠. 예, 높은 가격 영향이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쳤고요. 네. 추석용으로 키워진 무 출하가 본격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무 주출하 지역의 작황 상황이 어떤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황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 출하 지역이 평창, 강릉, 정선, 뭐 양구, 홍천 등인데요. 예. 일부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년보다는 다소 부진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무수급을 위해서는요, 무 생육 관리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이 무가 생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예, 무는 생육 과정에서 토양 수분이나 토양 온도 등 이런 재배 환경이 잘 맞아야 되고 특히 병해충 방제도 잘해야 되는데요. 네. 고랭지 무의 경우는 이 기상 환경을 대단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근데 올해 생육 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곤자리나 무름병 등의 병해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병해충 방지를 위해서 재배 농업인에게 긴급 지원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이 있었고 그 지원이 좀 효과는 있었는지 체크를 해주시죠. 그 농협은 이제 폭염 방지 차원, 그러니까 폭염으로 인한 그 상품성 이 하락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제 약제하고 상품성 촉진 약제를 같이 공급하였습니다. 예. 일단 고랭지 무를 재배할 수 있는 모든 농업인들에게는 시가 대비 약 50에서 70% 정도 할인된 약제를 공급하였고요. 예. 네. 수급 안정 사업에 참여한 농가들은 심지어 무상으로도 공급을 하였습니다. 공급한 약제를 다 합해보면 약 8만 8천 병이고 그 면적으로 보면 2만 3천 헥타 정도 되는데요. 네. 8, 9월 출하 포전을 집중해서 5일에 한 번씩 방제를 함으로써 예. 그 상품성 회복하는데 그리고 생육이 촉진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기상 악화로 출하량이 감소했을 때는 좀 어떤 식으로 무수급 조절을 할 수 있나요? 예,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폭염이나 가뭄 등으로 그 생산 물량이 좀 줄어들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채소 가격 안정제를 활용해서 수급 조절을 실시합니다. 현재 이제 배추하고 무가 공급 부족이 발생했기 때문에 강원 지역 주산지 협의체에서 의결을 해서 그 조기 출하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기 출하라고 해서 의무 출하가 시작되면 농가는 출하 잔량의 50%까지 의무 출하를 해야 되고요. 예. 의무 출하한 농가들에게는 그 포장 작업비라든지 출하 운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팀장님께서 이 배추의 채소 가격 안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네. 배추 때도 이 안정제에 맞아요. 대해서 네. 살펴봤었는데 그렇다면 무는 이 채소 가격 안정제로 좀 효과가 있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채소 가격 안정제는 물량이 많을 때는 면적을 조절하거나 가격차 보존을 해주고 물량이 적을 때는 출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물량을 확대하는 방식이 되거든요. 예. 2017년도에 겨울 무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너무 많아서 상당한 수준의 면적 조절을 해줬는데 이게 생육 단계에서 했기 때문에 생산비도 줄이고 또한 그에 따라서 농가 소득 보전을 해줬습니다. 예. 2018년도 고랭지 무의 경우는 정반대로 물량이 부족하니까 네. 조기 출하를 유도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통 비용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특별히 추석에 이 무수급이 필수가 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는 추석 수요가 특히 많은 품목을 10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보통 채소, 과일, 축산물 등으로 이제 편성이 됩니다. 무는 이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가족들이 모이면 김치라든지 요리의 큰 재료이기도 그쵸. 하고 이 요리는 또 제사상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아하. 맞습니다. 나물로도 또 먹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럼 이 추석 물량을 수급하기 위해서 좀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은 이제 추석 그 특별 대책 기간을 9월 3일부터 21일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이는 작년에 비해서 6일을 더 늘린 것입니다. 이제 채소 가격 안정제를 통해서 평상시 한 140톤 정도 출하되던 것을 올해 평일 270톤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농식품부가 도매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추가 수매와 할인 판매 또 출하 조절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추가 수매부터 개념을 말씀드리면 배추 3,000톤, 무 1,000톤을 이렇게 일괄로 수매하는 거에 대해서 무 1,000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예. 이 수매된 무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시가 대비 40에서 60%를 할인한 공급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출하 조절은 아까 그 조기 출하를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시장에 나온 물량이 꾸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소 가격 안정제 물량으로 조기에 확보해서 지금 출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무수급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죠. 이 고랭지 무 주산지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홍천군 내면리에서 유통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팀장 김학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천군 이 내면에서 생산하는 무는 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홍천 내면에서 재배되는 고랭지 무 면적은 약 한 450헥타 정도 되는데요. 네. 생산량은 약 한 4만 톤 정도 생산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가뭄으로 인해서 성장이 좀 덜 된 무를 조기 수확하는 편인데요. 네. 전년도에 한 250평에 한 대 출하했다면 올해는 한 350평에 한 대 정도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작황부진으로 올해는 한 3만 5천 톤 정도 생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럼 현재 작황 상태는 좀 어떤가요? 작황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편이에요. 6월, 7월에 한 45일 정도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아서요. 네. 그 가뭄 피해로 인해서 그 일정하게 자라지 못한 층이 많이 지고요. 또 토양에 따라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농가는 곤자리병도 심한 상태입니다. 예. 작년도에 한 특비율이 한 80% 정도 생산된다면 현재 출하되는 포전을 보면 특비율이 한 60에서 한 70%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이 채소 가격 안정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내면에서는 좀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채소 가격 안정제는 저희는 전량 수탁 사업으로 계약했고요. 네. 현재 저희가 진행되는 계약 재배 농가들은 한 6농가에 한 일일 한 15도 정도 15대. 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참여 농가가 많은 편인가요? 내면 계약 재배 무 참여 농가는 32농가에 한 12,000톤 계약해서요. 내면 네. 전체 물량이 한 30% 정도 참여했습니다. 네. 자, 올해 무 수급 안정을 위해서 홍천군 내면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좀 어떤 일들을 진행하셨습니까? 현재 AT에서 그 긴급 비축 수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내면의회에서는 1,000톤 중에 그 물량이 총 1,000톤인데 저희가 650톤을 유통공사에 수급조절 사업으로 출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한 300톤 납품했고요. 9월 21일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농가들 반응도 궁금한데요. 괜찮나요? 지금 참여하는 농가가 한 5농가 정도 되는데요. 참여하는 농가들은 매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단가를 보면은 뭐 가락시장 기준이 특품 기준에 일주일 평균 가격을 주기 때문에요. 농가들도 좀 안정적으로 납품해서 좀 만족해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작년에요. 이 무 긴급 수급 상황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예전에 비해서 좀 어떻다고 보고 계세요? 작년에도 추석 앞두고 긴급 비축 사업을 실시했는데요. 네. 금년에도 특히 작황이 좋지 않아 생산이 늦춰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조절을 위해서 긴급 비축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올해 좀 작황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이런 어려움을 좀 대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 좀 품위가 떨어지는 농가들이 많아요. 네. 그중에 이제 계약 포전 중에 보면 작황이 좋은 농가는 좀 비축 수매 사업에 참여를 시키고 나머지 물량은 뭐 가락시장이나 뭐 지방 시장으로 이렇게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가 추석이잖아요. 추석 물량 네. 수급을 위한 준비는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추석 전에 무가 많이 또 소비가 되는데요. 무 출하 시기가 가뭄으로 인해서 추석 전 한 일주일, 그러니까 다음 주 한 일요일, 9월 16일쯤 되면 아주 집중 출하될 것 같습니다. 예. 그때 되면 하루에 한 6, 70대 정도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뭐 추석 수급 준비는 기술로 인해서 자동으로 조절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일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김정호 농업품목연합부 팀장과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추보다 무가 당분간 수급 불안정이 지속될 것 같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좀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고랭지 배추와 무는 기본적으로 산지가 시기별로 이동되고 있거든요. 네. 배추가 좀 문제가 되었던 포전이 많은 지역은 이제 출하가 거의 종료되고 현재는 좋은 포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예. 네. 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산지가 이동이 됐는데 여기는 이제 지역별로 좋고 나쁘고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물량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하고 있지만 현재 날씨 여건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출하량은 정상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의 상황도 한번 네.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추석이 지나게 되면 김장철이 또 다가오거든요. 그쵸. 월동 배추와 무에 대해서 또 전망을 해보는 순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올해 김장철인 가을 배추와 가을 무 그리고 이제 월동 채소인 월동 배추까지는 평년보다 생산량이 작거나
비슷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급에 큰 무리는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하나 그 제주 지역이 주산지인 겨울 무는 그 평년보다 재배 면적이 약 14% 정도 늘어날 걸로 보여서 공급 과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요. 이렇게 공급이 과잉되는 것도 문제잖아요. 이 겨울무가 지금 공급 과잉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또 농가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이 수급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지면 모든 농가가 힘들고요. 네. 공급 물량을 조금 줄이고 재배를 적당하게 줄일 수만 있다면 모든 농가가 혜택을 봅니다. 지금 농협에서는 월동무의 적정한 생산 면적 재배를 위해서 일단 농민신문이라든지 지역 일간지라든지 그리고 지역 방송 등 여러 가지 그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저 참여 수급 사업에 참여하는 농협과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문자 메시지나 플래카드 등을 달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집중 분석 나우 추석의 성수 품목인 무의 수급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 가락동 365에서는요. 추석맞이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에 대한 방송을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소비자를 위한 농축산물 소매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농산물 소매가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첫 번째로 살펴볼 품목은 당근 무세척 1kg 상품입니다. 평균가는 4,920원이고요. 최고가는 5,980원, 최저가는 3,000원이었습니다. 등락가는 155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깻잎 100g 상품 평균가는 1,990원, 최고가는 3,160원, 최저가는 1,100원에 판매됐습니다. 25원 상승한 가격이네요. 양파 1kg 상품 평균가는 1,512원, 최고가는 2,000원, 최저가는 1,090원이었고요. 전일과 비교했을 때 5원 하락한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대파 1kg 상품 평균가 4,899원, 최고가는 6,930원, 최저가는 2,980원에 판매됐습니다. 전일과 비교해볼까요? 26원 상승한 4,899원에 판매됐습니다. 무 고랭지 1개 상품 평균가 3,610원이고요. 최고가는 4,500원, 최저가는 1,800원을 기록했습니다. 43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1kg 상품 평균가 4,815원, 최고가는 6,650원, 최저가는 3,000원이었습니다. 전일보다 12원 정도 상승한 가격이고요. 포도, 거봉도 살펴보죠. 2kg 상품 평균가 14,659원, 최고가 17,000원, 최저가는 12,000원이었습니다. 전일과 비교했을 때 57원 하락한 가격 14,659원에 판매됐습니다. 포도 캠베럴리 1kg 상품 평균가도 보겠습니다. 6,436원, 최고가는 7,990원, 최저가는 5,000원에 판매됐습니다. 전일과 비교했을 때 31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다음 축산물입니다. 한우 등심 100g. 금요일에는 8,009원을 기록했고요. 오늘은 8,108원에 거래됐습니다. 한우 불고기 100g. 금요일에는 4,433원이었는데요. 오늘은 4,402원에 거래됐습니다. 돼지 삼겹살 100g 기준 오늘은 2,193원에 거래됐습니다. 돼지 목살 100g. 자, 오늘은 2,21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자, 어느덧 마칠 시간이 왔는데요. 훈훈한 소식이 있어서 하나 전달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농가희망봉사단이 노후주택 수리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역민들에게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그래요. 이 농가희망봉사단은 건축과 전기, 기계 같은 전문 기술을 가진 농협 직원들이 중심이 돼서 네. 매월 이제 전국을 순회하면서 봉사활동을 펼친다고 합니다. 이 재능 기부를 통해서요, 노후주택 수리, 보일러 및 급수 배관 교체, 그리고 전기 배선 전등 교체 등요 무료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고령 농업인이나 다문화 가정, 소년 소녀 가정들에게 예. 새로운 보금자리를 선물했다고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농촌의 활기를 불어넣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생방송 가락동 365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신 농협 품목연합부 김정호 팀장님도 오늘 또 고맙습니다. 네. 자, 마무리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내일 저희가 살펴볼 품목은요. 당근과 방울토마토, 부추고요. 오늘 방송은 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네.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